플레이스 마케팅으로 4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신 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을까요? 플레이스 순위는 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료법 때문에 병원 마케팅 하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네이버 정책 변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아지셨습니다. 어떤 원장님은 마케팅 그거 한번 좀 해보자 하시면서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시간 되시는 대로 하시다가 힘은 힘대로 들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딱히 매출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고민은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요즘 진짜 막 병원 마케팅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셨다고 정말 많이 하소연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비슷한 상황이신 원장님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병원 사례처럼 우리 병원의 플레이스를 보고 있는 예비 환자들을 어떻게 실제 예약으로 전환시키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필살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 플레이스 운영하실 때 예약뿐만 아니라 결제율까지 올리기 원하시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병원 플레이스는요, 맛집 플레이스처럼 상위 노출에만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고객이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그런 병원을 찾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상위 노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위 노출이 돼도 고객은 우리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는 병원 플레이스에서 매출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원장님 병원 플레이스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선택받기 어려워집니다. 환자 유입뿐만 아니라 결제 전환율까지 하루빨리 매출 고민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자가 우리 병원으로 유입되기 직전 마지막 관문은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요, 광고비 투자해서 1페이지에 노출이 돼도 환자 유입이나 매출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환자들은 병원 플레이스에서 후기를 엄청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들을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예약이나 문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 플레이스는 환자들이 왜 플레이스를 찾아보는지 그 이유에 맞게 플레이스를 최적화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병원의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서 고객이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니실 텐데 불안하신 마음에 상위 노출에 굉장히 예민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 플레이스는 잠재 고객이 우리 병원의 플레이스를 보고 예약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병원에 오게 될 잠재 고객보다 상위 노출만을 위해서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요즘 병원 마케팅의 현실입니다. 물론 상위 노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의 플레이스를 본 잠재 고객이 한번 상담받아 보고 싶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럴 때 광고를 돌려서 상위 노출을 해두면 그때 예약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장님들께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많이 하시지만 매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상위 노출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재 고객이 예약하고 싶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만들어진 가짜 후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들의 진짜 후기를 보고 예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후기를 쌓아가시는 게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후기 이벤트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후기에 대한 답변은 절대로 복붙하시면 안 되고 각 후기의 내용에 상황에 맞는 각각의 개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후기 쌓기와 병원의 정성스러운 답변 활동은요, 후기를 남긴 고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예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예비 고객을 위한 거죠. 리뷰 하나, 답변 하나가 잠재 고객들의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플레이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고객의 리뷰와 평판이 환자 유입을 늘어나게 할까요? 제가 담당했던 병원의 플레이스에 컴플레인 리뷰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수술 후 관리가 엉망이다. 수술이 끝났다고 끝이냐? 라고 하시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필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 컴플레인 때문에 잠재 고객들의 현자 이탈이 많아질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안 좋은 리뷰가 생기면 대부분은 리뷰를 뒤로 밀어내거나 성의 없이 그냥 죄송하다라고 하거나 아예 무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은 컴플레인 고객에게 아주 특별한 전략을 썼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면요. 고객 불만 리뷰에 대표 원장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죄송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언급하시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원 전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고
마치 병원 전체가 이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 병원의 대처에 만족하시면서 화가 풀리셨어요. 컴플레인이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된 사례인데요. 이건 고객의 분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심리학적인 기전을 정확하게 건드린 결과입니다. 이런 답변을 본 잠재 고객들은요, 이 병원은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는구나, 고객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컴플레인 리뷰를 보고 걸러야 할 병원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병원이라면 고객의 방문 의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4개월간 플레이스 관리를 해 나갔는데요.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개월 전에는 예약 문의가 하루 10명 내외, 월로 따지면 291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4개월 후에는 하루 예약 문의가 많으면 20명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월 건수도 291명에서 463명으로 59%가 늘어났습니다. 플레이스 관리로만 저게 가능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원장님은 저와 같이 하시기 전에 다른 마케팅을 다 중단하신 상태였고요. 그냥 시험적으로 플레이스만 한번 집중해 보신 상황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문의가 늘었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플레이스 마케팅 집중하시면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건 광고비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아니에요. 실제 이용자 후기와 병원의 정성스러운 답변 활동이 괜찮은 병원으로 입소문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에는요, 명확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 병원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잠재 고객들이 우리 병원의 플레이스를 찾아와서 리뷰를 보게 되는 이유는요. 이 병원에 나를 맡기고 시술을 받아도 괜찮을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후기나 평판들을 엄청 꼼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리뷰를 보면서 이 병원에 문제는 없는지, 이 병원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간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이런 진짜 후기와 병원의 답변에서 고객들은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지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상위 노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병원 플레이스는 맛집처럼 노출이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병원의 경우는 노출 순서로 선택되지 않아요. 특히 미용이나 성형처럼 고관여 진료일수록 병원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입소문이나 후기로 검증된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리뷰는 어떻게 쌓아가는 게 좋을지 지금 그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에 등록될 하루 목표 건수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으로 정하시고요. 매일 15명에서 20명의 고객에게 리뷰 이벤트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짜로 매출이 연결될까 의심스러우신가요? 잠재 고객들의 마음은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실패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걸 우리 병원 플레이스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기만 하신다면 예약 문의가 많아지면서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상하게 유입된 만큼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들은 더 많은 유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 광고비를 늘리거나 대행사를 바꿔보거나 직원에게 더 많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모두 유입을 늘리는 것만 가능하게 하고요. 유입된 고객들이 왜 결제를 안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방법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렇게 결제 전환율이 낮다는 건 병원에 방문한 고객들이 병원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미 안 좋은 방식으로 굳어진 병원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은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병원 내부에서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 마케팅 대행사는 고객을 유입하는 것까지만 하는 역할로 끝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매출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대행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몇 번 바뀌어도 다 비슷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대행사들은 원장님의 마케팅 비용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원이었을 때 이런 대행사 때문에 원장님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고, 그런 원장님 대신 제가 직접 나서서 계약 해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마케팅 예산이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자고 원장님께서 먼저 의뢰를 하셔도 넙죽넙죽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원장님도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만 저 역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만큼은 기존 대행사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장님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용하거나 장난치지 않는 것이 제 서비스의 기본 철칙입니다. 저는 단순히 마케팅 대행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 대행사를 하기 전에 19년간 병원 상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왔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지갑을 열게 해서 결제로 이어지게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이 왜 우리 병원을 떠나는지, 반대로 왜 우리 병원에서 결제하게 되는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매출이 막히는 문제는 항상 환자의 경험에서부터 분석을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것 말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방문 상담한 고객이 결제하기까지의 프로세스 문제는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하고 반드시 같이 설계되어야 매출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환자를 오게 하고 병원 안에서는 왜 매출이 막히는지를 해결을 해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촘촘히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마케팅 컨셉과 톤앤 매너를 항상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의 어려워진 병원 마케팅 환경에서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마케팅 서비스를 지금까지 저는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원장님들은 네이버의 정책 변경이나 마케팅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병원을 자체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들을 정리하시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매출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원장님 병원에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병원 매출 고민의 돌파구를 찾게 되실 거예요. 병원 사람이었습니다.